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오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공식 선언했는데 기자회견 발언부터 잠깐 듣고 올까요?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SNS에 올라온 게 이게 불출마 선언이냐 뭐냐 해가지고 약간 시끌시끌했는데 바로 오늘 그냥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어제 이제 장제원 의원은 선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 이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니 이거는 불출마 선언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이 이제 취재에 들어갔고요. 밤사이에 이미 불출마하겠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버스 92대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4,000명의 지지자들을 체육관에 가득 채워서 이제 얘기를 했던, 그래서 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해서 계속 이제 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상당히 급격하게 상황이 변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뭐 윤핵관 아니면 친윤의 핵심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향후 어떻게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추후에 벌어질지 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들이 언제부터 불출마 고민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선인의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답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뭐 그냥 뭐 서울 가지 않겠다 이랬는데 뭔가 이렇게 확 입장 변화를 보인 이유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4가지 정도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4가지 가설들. 정도. 예.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충정설. 뭐 어떤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뭐 이런 거를 나를 그대로, 밟고 가라. 예, 뭐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압박설. 압박설. 뭐 아카 캐비넷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놨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약간 지금 모든 이제 지금 총선 패배가 본인을 포함해서 친윤들한테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소나기를 피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빅딜설이에요. 그러니까 빅딜. 소위 말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른데 중용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본인이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하고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뭐 그런 뭐 자리를 맡거나 이러면은 이 자체가 많이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당장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정부 여권 소식통으로부터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화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통화가 있었고, 그 네덜란드 가기 전에. 예.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이제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질문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요거 상의했냐라고 하니까 미소로 답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인을 하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통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다라고 제가 소식통으로부터 이제 들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겠다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가 있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사실 머릿속이 가장 복잡한 사람은 김기현 대표일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빠졌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김기현 대표는 어제 오후부터 모든 일정은 취소를 했고요. 오늘 네. 일정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정책의원 총회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안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요즘은 회의만 하면은 사퇴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피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세게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 있는데 어제 이제 뭐 또 다 의원들 단톡방에서 또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감싸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진들이 좀 김기현을 압박하고 그 초선들은 윤심은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옹호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그 초선 의원들이 갑자기 어떻게 오늘 태도를 변할지 약간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김기현 대표하고도 윤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도. 연락이 네. 있었다. 예, 연락이 있었다라는 건데 갑자기 그 이후에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조금 모든 이건 뭐 어떤 희생을 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 측 인사의 얘기를 보면 김기현 대표가 뭔가에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격받았다. 예, 그래서 오늘 뭐 하태경 의원도 이제 시선 집중에 나와서 김기현 불출마도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기류를 하태경 의원이 좀 읽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결심을 했지. 지금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 모임도 지금 있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럴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거취를 결정하는 시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아마 가능성이 있다. 네,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조금 이제 여권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또 내려놓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뭐 상황 그리고 장제원에 묻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놓고 희생을 하더라도 이게 포장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떼밀려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되려면은 뭔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선언이 이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명, 2명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거고 당장 순서대로 이제 가면은 다음 칼끝은 권성동 의원한테 갈 것이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윤한홍, 뭐 이철규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갈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이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 외에 이제 영남 중진들 뭐 여기들한테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사실상 운명 공동체라고 하니까 이 정도인데 다른 영남 중진들은 사실 윤 대통령하고 그 정도로 뭐 가깝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둬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압박들이 여기저기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가설인데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비대위 이것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총선이 지금 120일 남았는데 대한민국 정치 다이나믹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 인사를 물색한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공관위원장을 정치인 출신을 기용했다가 참패했던 경험, 지난번 총선하고 2016년 총선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정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조인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논리가 정말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은 안 되겠다라는 알겠는데 그게 왜 하필 법조인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 뭐 이렇게 안대희 전 뭐 대법관 뭐 이런 분들이 다 고사를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법조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법조인 중에 그러면 검사가 또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어제 만났죠. 그래서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환대하는 사진이 나와서 눈길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 추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이미 이제 탈당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누구를 만나기도 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5선 중진이다 보니까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반명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에 대해서도 한 20명 정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교섭단체까지 좀 구성하는 거 이런 것까지 얘기가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언론 보도로 전해졌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그리고 개딸 뭐 이제 강성지지층당 이런 이제 변질돼서 그 당을 뜯어고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다고 이상민 의원이 전했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요청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민 의원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 정도였다라는 건데 이 사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손을 이렇게 확 벌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 그거가 보면은 종종 만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근데 이 지금 사진 다시 그 사진 나왔는데 이 두 분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꿈을 이제 국회의장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소수 정당이나 제3정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양당 중에 한 군데인데 민주당에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나 안 부르나 여기 있다 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 당이 지금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본인의 당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신당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국민의 공감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빅텐트론 이게 조금 커지면은 거기에 뭐 이상민 의원도 합류할 가능성 이런 거를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낙연 대표랑은 뭐 신당 이야기는 자세히 하진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언급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뭐 좀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사실은 뭐 탈당하겠다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전 정책위 의장이 현인가요? 정책위 의장이 나와서 언론은 이제 CBS에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사쿠라가 이제 벚꽃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해 좀 가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정통 노선이 아닌 거를 보통 얘기하는 은어죠. 그래서 변절한 정치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파장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김민석 네가 사쿠라다 이런 보도가 막 줄을 이었어요. 심지어는 조선일보는 586 청산론이 김민석 때문에 다시 벌어졌다. 근데 본인이 예전에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고 그러니까 후보를 버리고 그때 이제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갈아탄 후단협을 통해서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쿠라였으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하냐 뭐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당 주류 이제 친명 쪽이나 이쪽의 생각은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이나 이런 거에 영향력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뭐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 뭐 쉽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삼총리 연대설이 사실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뺀 나머지 두 총리하고의 이제 만남을 주선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삼 총리가 뭉치는 거를 조금 선을 긋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이제 출판 기념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에게 실체가 있냐 삼총리 연합설이 그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나는 민주당의 주요한 분들 누구든 다 만난다라고 이제 연대 가능성에는 좀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좀 보기에는 사실 세 분이 누구 위아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총리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김부겸, 뭐 정세균, 그리고 이낙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더 밑에 있거나 뭐 그러니까 이게 봉우리가 세 개거든요. 이 세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한 봉우리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엄청나게 큰 명분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정도로 하기에는 지금 조금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제 그게 이제 명분이 없다. 이제 만약에 퇴행이라고 불리우는 병립형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갈 경우에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잖아요. 예. 이제 선거가 120일 남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바뀐 게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선거일 120일 전부터, 그러니까 4월 10일에 선거를 하니까 오늘이 이제 딱 120일 전이거든요. 예비 후보자 이제 등록 신청을 받고요.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전과 기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이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은 1월 11일까지 공직자들은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예비 후보자가 되면은 일단은 선거 사무소를 만들 수 있고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어깨띠 착용하고 홍보물 발송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후원회를 설립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열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참석자가 25명을 넘을 때만 금지하도록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는 가능하네요. 예, 이제 소규모로 좀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난 8월에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도 기존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선거제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예. 여야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어제부터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더라고요. 예. 민주당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이제 4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항목이 담긴 편지 형태의 양식으로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제 회수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앞서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거를 이제 당원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원하는 쪽으로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2021년에 이제 당원의 보궐선거 이제 금지, 그러니까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원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를 고치는데도 사실 전당원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86%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당 지도부가 바람을 조금 띄우면은 그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뭐 지면은 뭐 어떻게 지면이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립형 회기 시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명분을 쌓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당장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제도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를 열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해달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요청한 상황이고 그리고 개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14일 목요일 전체 회의에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로 해야 되는데 선거법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로 조금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은 위성정당 금지법도 당내에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 이것도 좀 일단은 추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조금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시기가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이게 맞나? 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아니 그동안 뭐 했지?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인데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1년 전에 선거 1년 전에 모든 선거 제도와 선거법 획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 10일에 사실은 이거를 맞췄어야 됩니다. 근데 맨날 법을 어기거든요. 계속 법을 어기는데 이번에는 좀 심하다 사실은. 좀 심하죠. 네. 예, 심하고 이거는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명분과 실리의 문제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불리의 문제를 너무 심하게 저울질하다 보니까 게다가 제3지대까지 막 꿈틀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4년 뒤에 제도를 미리 결정을 합니다.
그게 맞죠, 사실. 예. 그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눈앞에 닥치면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제도 이런 거를 몇 년 뒤에 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딱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총선이 끝나면은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미리 사실은 해서 거기에 다들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정치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있는 정치 상황에 지금 투영을 해서 제도를 자꾸 뭔가 손대려고 하니까 더 이런 벼락치기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정치 혐오가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